앞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이상 세계가 상기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시는 후천 성경인데요. 그런데 그 가을 대개벽으로 후천 가을이 열리는 우주 원리를 밝힌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천지 1월이 여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 논리, 그걸 정확히 밝혀주는 게 철학 중에 역철학인데요. 그 인류의 시원 문명에 열렸던 황국 시대에 이미 환역이 있었어요. 그 카렌다가 있어야 그 거대한 통치가 되는 거고, 그런 통찰을 바탕에 깔고 배달국 시대에 성인제왕 태오복희씨께서 환역과 화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희역을 창시를 했습니다. 복희역을 창시하셨고, 그 복희역을 바탕을 두고 주나라 창업의 기초를 세운 문왕이 괴사를 지은 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역. 그 주역의 기틀을 세웠고요. 세월이 흘러서 그 조선 말에 이르러서 동북 간방에 조선 충청도 연산 땅에 김일부 대성사께서 가을 천지의 역인 정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발을 정자니까. 그래서 그 주역을 기본으로 해서 후천 대개벽이라는 시공간의 전환 법칙을 이렇게 수리로 밝혀놓은 완성역이죠. 그래서 상제님은 후천, 곧 정역 시대가 열리는 이치를 김일부 대성사한테 계시하셔가지고 세상에 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세상 공사는 다 봤는데 주역 공사를 안 보니까 주역 좀 아는 그 어떤 성도들이 왜 주역은 안 건드리시냐 했더니 상제님 말씀이 주역 공사는 이미 일부 시켜서 봐놨느니라. 이미 그거는 큰 공사를 봐놓으셨고, 그래서 내가 천지간에 뜯어 고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오직 역만은 이미 한 사람이 밝혀놓았느니 그 역을 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나면은 정답이라고 할 때 발을 정자, 그게 정역이고요. 그러니까 천지 일월의 그 변화 원리를 밝혀준 이 역 내용을 모르고서는, 이 가을의 역, 정역을 모르고서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 내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3계를 구원하는 대역사인 천지공사의 핵심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역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기님 천지공사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역철학을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천지공사의 내용은 신도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네. 역철학은 이법이죠. 이 두 가지가 탁 박통하게 이렇게 꽉 맞물렸을 때 이제 제대로 후천의 문화를 만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동방의 성인들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역철학을 정립하고 이 우주의 창조, 변화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세상에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은 또 이 역의 철학, 천지를 변화의 이 철학을 통해서 삼역이라는 거를 정립을 하면서 8괴의 괴상으로서 8궤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8궤라는 괴상을 만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세상 흐름의 대세, 변화의 흐름의 대세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오복희 씨가 처음으로 이제 그 괴를 창안하셔갖고 복희 8궤를 그리셨고, 그 다음에 주나라 건국의 아버지인 문왕이 이제 문왕 8궤를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일부 대성사께서 정역 8궤를 그림으로써 이게 이 삼역궤도가 완성됨으로써 전체 그 천지일월의 변화의 전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역사 속에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달국의 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 이제 태오복희 씨인데, 이분이 이제 하도를 계시받고 나서 그 통찰을 바탕으로 복희 8궤도를 이제 완성을 하시는데요. 이 복희 8궤도라고 하는 게 우주 봄철의 창조 질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코딩 배우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우주 봄철의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타 치고 뭐 악기 다루는 거 다 코드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본 코드에 대한 통찰을 한 장의 그림에 딱 이렇게 넣으신 건데, 근데 이 복희 8궤도 코드를 잘 분석해 보면 일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이 이제 창조되고 생성되는 원리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뉘고, 거기서 음양에서 사상이 벌어지고, 거기서 다시 8궤가 생성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읽어낼 수 있고요. 태극이 이제 삼변해가지고 8궤가 되고 벌어지면서 만물 생명이 이제 창조되어 나오는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결국 그 기본 DNA에서 모든 게 이제 벌어졌다는 통찰인데, 복희 8궤를 보면은 근데 천지 일월을 상징하는 건곤감리가요, 우주의 중심축에 딱 정남 정북 동서남북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 십자가를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십자가 원 십자가 문화에는 그 복희 8궤도의 건곤감리가
원형으로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 우주의 구성 틀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나는 천지 1월이나 하셔가지고 결국 천지 1월 건건감리의 그 정의가 상제님 당신의 정체성도 이렇게 규명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이 어려운 얘기를 왜 들으셔야 하냐면 태극기 우리 국기가 이 복귀 팔기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아니 해외 한류에서 태극기 막 궁금해서 물을 텐데 원이 어디서 왔냐? 근본을 중국 거냐? 아니다. 이게 복희 팔교에서 왔다는 얘기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곤감리 천지일월이 자리 잡고 있고요. 복희 팔교를 보면 건곤 부모는 정 남쪽과 북쪽에 딱 별이로 있고 정 동쪽과 정서에 그 중남 중녀가 감리로 있어서 동서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천지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건곤이 우주의 바탕체가 되고요. 일월이 감리, 쓰임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팔교에서 양의 방향에 있는 동남의 건리, 태, 건은 양이 성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음방향인 서북의 선간, 간, 고는 음이 자라서 성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이름, 일양, 지위, 도의 어떤 조화를 복희팔계도 안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것들끼리 마주보는 네 쌍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봄철에는 여름철처럼 흐트러지거나 분열되지 않고 기본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암시하는데 우주 봄철의 창조 원리를 다룬 복희팔계도는 8방위까지 벌어져 있어가지고 일명 팔수도라고 하고요. 그게 1건과 8건의 수상을 취해서 일팔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태극이 만물을 생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별칭이 태극팔계도다 해서 우주 봄철의 창조 원리를 밝힌 팔수도인 복희팔계는 생장성의 3역 중에서 생단계, 시작 단계의 역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복희팔계도에서 마주보는 수의 합이 1하고 8 해가지고 9기 때문에 그 분열의 구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To be continue 시즌 2를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주 봄철의 창조도인 복희팔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름철 궤도도 있겠네요? 예, 여름철 궤도가 이제 문왕팔궤죠. 이제 봄철의 궤도인 복희팔궤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설궤도. 아주 대칭이 되어 있고 완전한 원십자를 이루고 있는 원설궤도고 이제 우주의 여름철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막 성장 발전을 하면서 이제 막 복잡해지죠. 이때부터는 이제 난리굿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이 팔괘의 괴상으로 이렇게 그려내느냐. 이제 이걸 그린 분이 문왕이라는 분인데 이 문왕이 은나라 주왕에 의해서 7년 동안 옥에 갇혀서 참 엄청 힘든 옥고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주나라의 그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데 어떤 그런 시련 속에서 이런 상극의 투쟁과 발전의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제님께서 장차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태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거는 문왕팔계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왕팔계는 오행이 상극하는 가운데 인류 역사가 성장 발전해 나가는 여름철의 변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왕팔계를 보면 이제 건곤이 남북으로 원래는 남북으로 딱 중심축을 딱 자리 잡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건 아버지 건에는 양쪽에 큰딸 작은딸이 아빠를 잘 보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옆에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잘 보필을 하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제 문왕팔계 여름철에 들어오면서 이게 다 흩어져 버리죠. 그 아버지는 저 서북 쪽으로 그냥 치우쳐 가고 어머니는 서남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버리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성장 발전하는 거를 주관을 하는 것은 감괴와 리괴 물과 불이죠. 감괴는 물을 상징하고 리괴는 불을 상징하는데 이 물과 불이 축이 되어서 열심히 자라라. 그죠? 햇볕 주고 물 주고 햇볕 주고 물 주고 열심히 자라라. 막 경쟁하고 찢이든지 볶든지 뭐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정말 진리에 부합되는 궤도를 이렇게 완성을 해 놓은 거죠. 이 문왕팔궤도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궤의 숫자를 합하면 다 10이에요. 10. 아, 예.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리괴는 9이고 그러니까 북쪽에 일감 그러니까 9와 1을 더하면 10이죠. 그다음에 동서에 있는 진귀와 택괴는 3과 7 합하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길이 더하면은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잡하고 난잡한 이 변화에 숨어 있는 그것은 꿈꾸는 것은 지향하는 것은 목적하는 방향은 10이라고 하는 완성된 그 가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문왕팔계는 이렇게 괴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희팔기도는 우주 봄철의 이제 창조도이고 문왕팔기는 우주 여름철의 변화도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우주 가을철의 궤도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주 개사전에도 이제 범 360 그 단기지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장차 1년의 날수가 360일이 되는 때가 오리라라고 공자님이 이거 찾아낸 거예요. 이 정역수를 1년 360의 정도수를 운행하는 가을 천지의 역수를 이제 선언을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타임 테이블인지는 소상히 밝히지 못했어요. 마치 누가 공식은 펼쳤는데 그 나중 후대 학자 수학자가 그 뭐 정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거를 정도수를 운행하는 가을 천지 역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그 정역 그거를 밝힌 분이 조선의 대성인 철학자 김일부 대성사님이신 건데 후천 대계북으로 이루어질 가을 우주의 변화상을 김일부 선생님이 밝히시고 이른바 정역팔계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가 이제 봄철과 여름철의 창조도와 변화도에서는 바라보는 시점이요. 그 안에서 바깥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각각의 괴들을 괴를 보는 그 시야가. 그거는 이제 봄 여름철에는 촌목의 수기가 아래에서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바깥으로 이제 발산되는 이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정역팔계는 괴가 내부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괴의 모습을 보려면 바깥에서 안으로 보는 모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분열과 통일의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천지가 개벽돼서 우주 가을이 열리면은 정음정향 이치로 가는 거고 수렴하는 이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괴상이 그렇고요. 그래서 개벽으로 이제 지축이 이제 이동을 하고 천지가 바로 잡히면서 아까 그 문왕팔계도에서 건곤이 막 흩어져 있고 감리 빼고는 다 완전 난리 부르스였던 그게 바로 잡혀가지고 건곤 분호가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봄철교에서는 건곤이 정남과 정북방에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건이 북에 있고 곤이 남에 있었다라면 그 북방 자리, 중심축 자리에 곤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자리에 땅이 가 있고 밑에가 하늘이 가 있는 지천태. 여성이 더 이렇게 존귀해지는 음존시대의 상으로.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어금존양의 선천이 이제 정음정양이 되면서 또 음존이 되는 그런 상, 지천태의 평화로운, 조화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 이제 또 정역팔계 안의 모습으로 깃들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